어떤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 내 인생을 다 쏟았다고. 그런데도 어느 순간 자식은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애쓰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대화는 줄어들고 전화는 의무처럼 짧아집니다. 문제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갈등도 다툼도 극적인 배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사소한 태도들이 오랜 시간 되풀이되었을 뿐입니다. 나는 이제 노년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오며 수많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지켜보았습니다. 가까워지는 관계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멀어지는 관계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의 크기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태도는 아무리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어도 관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된다면 아마 마음 한켠이 불편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한번 멀어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결코 보여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 차분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대부분의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반복해온 태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진짜 이유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많은 것을 내려놓는다고들 말합니다. 체력, 젊음, 속도, 자존심까지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마음속 불안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자식이 바쁘니 그럴 수 있다고, 세상이 변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밤이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걸까? 아니면 저 아이가 너무 차가운 걸까? 이 질문들은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말하면 괜히 짐을 지우는 것 같고, 남에게 말하면 내가 실패한 부모처럼 보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는 그 질문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둡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문제의 상태가 아니라 그저 그런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는 혼자일 때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입니다. 자식은 집에 오긴 옵니다. 명절에는 얼굴도 봅니다. 전화도 가끔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만나지 못합니다. 말은 오가도 서로의 속은 닿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부모는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이 변한 거라고. 하지만 내가 수많은 관계를 지켜보며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문제는 어느 한쪽만의 탓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도 서 있고 부모도 서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무심코 보이는 어떤 태도는 자식의 마음을 단단히 닫게 만듭니다. 그 태도는 폭력이나 무관심처럼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의도라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식과 대화할 때 내가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이미 판단해 버린 적은 없었습니까? 자식의 선택을 들었을 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이 습관처럼 먼저 나온 적은 없었습니까? 자식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위로보다 먼저
해결책이나 충고를 꺼낸 적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이 질문들은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이에 이 음악 질문이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늙어도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늦게 배운 태도 하나가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많은 부모가 믿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을 조용히 뒤집어 보려 합니다.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한, 아무리 사랑해도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사랑했으니 아이도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나는 희생했으니 아이도 결국 돌아올 거라고. 나는 부모이니 내 말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이 믿음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선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집을 드나들고 수많은 부모와 자식을 보면서 조용히 한 가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관계의 시작일 수 있지만 관계의 방식은 태도가 결정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았다고 느낄 때보다 존중받았다고 느낄 때 마음을 더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가 계속 부모의 자리를 무기로 삼으면 자식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가 오해합니다. 내가 강하게 말하는 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서라고. 내가 간섭하는 건 내가 더 많이 살아봤기 때문이라고. 내가 섭섭해하는 건 내가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자식의 마음은 그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말할 공간이 없구나. 내가 결정할 권리가 없구나.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 감정은 아주 조용히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말이 줄어듭니다. 다음에는 방문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안부가 의무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정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정이 숨을 곳을 잃은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김영석 교수의 삶의 태도와 닮은 말을 조심스레 꺼내고 싶습니다.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 할 때가 아니라 더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관계가 정돈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려 하기보다 더 바른 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신을 하나의 사람으로 대해주길 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가 자식이 돌아올 길을 열어 줍니다. 만약 지금도 예전 방식 그대로 말하고 예전 습관 그대로 대하고 있다면 시간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는 더 단단히 굳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 부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태도의 반복이 어떻게 관계를 지치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그 반복이 부모 자신도 모르게 굳어졌는지 말입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보통 큰 이유를 찾습니다. 돈 때문일까? 배우자 때문일까? 성격이 안 맞아서일까? 세대 차이 때문일까? 하지만 내가 지켜본 많은 가족에게는 큰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부모, 평범한 자식, 평범한 하루.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조심스러워지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피곤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멀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태도의 반복이었습니다. 음악 태도는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말은 지나가지만 태도는 분위기가 됩니다. 분위기는 기억이 되고, 기억은 결국 관계의 결론이 됩니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잔소리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그래.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를 아직도 믿지 않는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 선택은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한테 서운한 게 많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구나. 부모가 의도한 것은 사랑이었지만 자식이 받아들인 것은 압박이 됩니다. 음악, 그리고 이 어긋남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자식은 마음을 닫는 법을 배웁니다. 이때 부모는 더 애써 다가가려 합니다. 더 말하고, 더 확인하고, 더 간섭하고, 더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음악 숨쉴 공간입니다. 사람은 숨쉴 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조차 부담이 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이 무거워지는 순간은 부모가 자식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관리로 들어올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식의 삶을 내 방식대로 지키려 하고 있는가? 이 둘은 닮아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게 하지만 통제는 상대를 숨 막히게 합니다. 또 한 가지, 부모는 자식에게서 자신의 인생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루길 바라고, 내가 겪은 고생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고, 내가 느낀 후회를 피하길 바랍니다. 그 마음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자식의 삶을 내가 고쳐야 할 대상으로 만들면 음악 자식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대화의 진심입니다. 자식은 사실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은 마음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은 계획을 공유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음악 상처받을까 봐서가 아니라 부모가 판단할까 봐서입니다. 이때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속으로는 이미 멀어집니다. 나는 이 말을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그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최선이라는 말이 항상 올바른 방향과 같지는 않습니다. 음악, 우리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관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가야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태도. 이 태도는 아주 흔하고 아주 익숙해서 더 위험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세 가지 태도는 누군가를 나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해온 것들입니다. 음악,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들은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자식의 마음에는 오랫동안 남는 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태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쉽게 보이면서도 관계를 가장 빠르게 굳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 태도, 부모라는 이유로 늘 내가 옳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부모는 종종 음악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살아봤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겪었어. 그러니 내 말이 맞아. 이 말에는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도 담겨 있고 자식을 아끼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다른 메시지로 들립니다. 너는 아직 모른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너는 아직 판단할 자격이 없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 이 메시지는 가장 아픈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은 자식에게 수많은 평가를 던집니다. 일터에서, 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이미 충분히 흔들립니다. 그런 자식이 부모에게서마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마음은 조용히 닫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경험은 실제로 더 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누가 옳은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누가 더 안전한지로 유지됩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말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관계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 앞에서 말하면 혼날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는 이미 위축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맞는 말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고도 못하느냐? 충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식의 문제입니다.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태도, 질문하기보다 판단부터 하는 태도, 대화가 아니라 신문처럼 흘러가는 태도. 이런 태도는 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식은 중요한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연애도, 결혼도, 직장도, 건강도, 돈도 부모가 알고 싶어 할수록 부모는 더 늦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태도의 결과입니다. 부모의 권위로 벽을 세우려 할수록 관계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가까움과 멀어짐으로 끝이 납니다. 첫 번째 태도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부모가 늘 옳아 보일수록 자식은 점점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말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거리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사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다음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선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자식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 희생을 앞세워 무심코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부모는 꼭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가 생깁니다.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너도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지 않니? 이 기대는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부모 스스로도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건 당연한 마음이지. 내가 너무 많이 바라는 걸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기대는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말투가 되고, 말투는 결국 태도가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 속에서 이런 기운을 알아챕니다. 고마워해야 한다. 미안해해야 한다. 갚아야 한다. 그 순간부터 자식에게 부모를 만나는 일은 따뜻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부모는 사랑을 주고 싶었지만 자식은 빚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사랑이 빚이 되는 순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너 어릴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내가 너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이 없었다. 나는 너 때문에 참고 살았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그 시간을 알아주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그 사실을 감사로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고생은 자식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이 말을 들을 때 감사보다 먼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지쳐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희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희생이 사랑으로 머물지 못하고 욕구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요구는 반드시 말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한숨으로 나옵니다. 비교로 나오고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너는 왜 다른 집 자식들처럼 안 하니?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차갑니? 너는 왜 나만 힘들게 하니? 이런 말은 자식에게 부모를 향한 따뜻함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를 피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부모는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피하니?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관계는 감정의 대화가 아니라 정산의 관계가 됩니다. 누가 더 했는지, 누가 더 못했는지, 누가 더 서운한지, 그때부터는 진짜로 중요한 것,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는 길을 잃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기억되길 바라며 주는 순간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조용히 흘러가게 두는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두 번째 태도의 결론도 분명합니다. 희생을 내세우는 순간 자식은 감사가 아니라 부담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이 쌓이면 사람은 멀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태도가 남았습니다. 사실 관계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이 마지막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것을 관심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부모가 가장 쉽게 착각하는 태도입니다. 관심이라고 믿지만 자식에게는 통제처럼 느껴지는 태도. 사랑이라고 믿지만 자식에게는 숨막힘으로 남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태도, 성인이 된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려는 태도입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래. 나는 그냥 더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야. 나는 그냥 우리 아이가 손해보지 않길 바랄 뿐이야.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원래 걱정에서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모의 걱정은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삶은 이제 자식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책임지려는 순간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나는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이 태도는 특히 다음 영역에서 갈등을 크게 만듭니다. 배우자 문제, 결혼 생활, 돈과 집, 직장 선택, 아이를 키우는 방식. 부모는 좋은 의도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 직장은 불안하다.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조언이고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삶의 중심을 빼앗기는 느낌입니다. 부모의 조언이 아니라 부모의 기준이 자식의 삶 위에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에게 자신의 삶을 공유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하는 순간 판단과 간섭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말하면 피곤해진다. 말하면 내 삶이 흔들린다. 그러니 말하지 말자. 여기서 부모는 더 불안해집니다. 요즘은 말을 안 하지? 요즘은 연락이 뜸하지? 무슨 일 있는 걸까? 그래서 더 캐묻고 더 확인하고 더 개입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이때 관계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가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정보도 아닙니다. 숨 쉴 수 있는 신뢰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자식은 부모에게서 자유를 얻기 위해 거리부터 만들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에서 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숨음이 길어지면 관계는 어느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세 번째 태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삶을 조종하려 들면 자식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태도입니다. 첫째, 부모라는 이유로 늘 옳다고 여기는 태도. 둘째, 희생을 앞세워 무심코 요구하는 태도. 셋째, 성인이 된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려는 태도. 이 세 가지는 부모가 나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사랑이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책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 태도를 내려놓을 때 부모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게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관계는 강하게 붙잡을수록 멀어지지만 바르게 서 있을수록 가까워집니다. 세 가지 태도를 들으며 마음이 불편해진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너무 그런 사람이었나? 나는 자식에게 상처를 줬나? 이제 와서 바꾼다고 달라질까? 그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 많아지고 그때마다 후회가 조용히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가치는 자식의 반응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완벽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내며 존중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다움의 중심에는 인격과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위가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말솜씨가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품격은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자식 앞에서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 속에 조급함이 있으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그 안에 기대가 담겨 있으면 자식은 거리부터 만듭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필요한 순간 한 걸음 물러날 줄 알고 자식의 삶을 존중할 줄 안다면 자식은 결국 부모를 다시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러남은 포기가 아닙니다. 방치도 아닙니다. 품격 있는 사랑입니다. 품격 있는 사랑은 상대를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품격 있는 사랑은 상대가 스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비워줍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한 가지를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늙어간다는 것은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태도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도 관계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말로도, 돈으로도, 권위로도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그런 방식으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노년의 관계는 오직 품격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자식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너대로 살아도 괜찮다. 나는 나대로 존재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아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자식은 안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안도하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부모의 품격이란 자식에게 돌아오고 싶은 집을 남기는 것입니다. 집이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뜻도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말해도 심판받지 않고 실수해도 비난받지 않으며 잠시 쉬어가도 괜찮은 곳.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부모의 품격입니다. 그러니 지금 3가지 태도를 내려놓는 일은 부모로서 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로서 가장 단단해지는 일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식을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자식이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부모의 선택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부모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다. 내가 조심해야 할 태도가 있다는 것,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자식이 너무한 것 아닌가?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세상은 부모에게만 참으라고 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 그 마음도 사실입니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이상 관계 때문에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의 기분에 맞추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태도를 정돈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완벽함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작은 변화가 반복될 때 서서히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아주 현실적인 3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자식의 마음을 설득하려 들지 마십시오. 부모는 종종 자식에게 이해받고 싶어서 긴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의도가 얼마나 선했는지. 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논리로 열리지 않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자식은 그 안에서 변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더 나은 것은 짧은 인정입니다. 그때 내가 너무 앞서갔던 것 같다. 너의 입장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 내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졌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은 부모의 품격을 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품격을 세워줍니다. 둘째, 자식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부모는 빨리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어제 멀어졌으니 오늘은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조용해졌다면 그 조용함 속에는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가까워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식을 서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안정된 태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변했는지를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에서 느낍니다. 셋째, 대화보다 먼저 안전을 만드십시오. 자식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답답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안전한 공간에서만 나옵니다. 자식이 부모와 있을 때 긴장하지 않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말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짧은 안부, 가벼운 식사, 부담 없는 만남. 이런 작은 순간들이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바뀐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자식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서운함과 불안으로만 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바로 달라지지 않아도
부모가 자신의 품격을 지키면 부모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부모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강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관계를 붙잡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태도로 하루를 끝내는 법. 밤이 되면 집안의 소리들이 더 또렷해집니다. 냉장고의 작은 진동, 벽시계의 초침, 창밖을 스치는 바람. 젊을 때는 그 소리들 사이에 늘 사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발걸음, 식탁의 말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음악.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부모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부족했나? 내 사랑이 모자랐나? 나는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음악,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관계는 부족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악, 태도가 굳어져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정돈할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부터 거창한 일을 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3가지 태도를 조용히 내려놓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옳다는 태도 대신 들어줄 수 있는 여백을 남기는 것. 희생을 앞세우는 태도 대신 흘러가게 두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 간섭이라는 관심 대신 성인이 된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것. 이것은 자식에게 굽히는 일이 아닙니다. 음악, 부모로서 더 단단해지는 일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마지막에 남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취도 아닙니다. 음악, 마지막에 남는 것은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말이 아니라 태도가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불편함을 남겼다면 그 불편함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정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오늘 밤 1가지만 해보십시오. 자식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3가지 태도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말을 바꾸기보다 태도를 먼저 바꿔보십시오. 관계는 한 번의 말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태도는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는 나처럼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관계와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조용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당신의 나이가 끝이 아니라는 것, 당신의 삶이 아직 정돈될 수 있다는 것을 천천히 함께 확인해가고 싶습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에게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나는 다시 이 자리에서 천천히 말을 이어가겠습니다.